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거짓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성인도 살다 보면은 많은 거짓말을 해요. 평균적으로 나온 거는 하루에 보통 큰 거짓말 같은 거는 한 3번 정도 매일매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인을 만났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피곤해요. 회사를 갔는데 자네 피곤한가? 그러면은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육아를 할 때 부모님이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거짓말이 악의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왜 아이가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를 잘 알아보고 무조건 아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둘이 싸워요. 아이가 둘인 경우 동생하고 형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은 엄마가 와서 물어볼 거예요. 니네 왜 싸웠어? 그러면은 동생이 나 먼저 괴롭혔어. 그러면 동생은 아니야, 형이 먼저 날 괴롭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판단하기 귀찮으니까는 둘 다 혼내게 돼요. 그러면은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둘 속에 앙금이 쌓이고 서로 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동생이 어머니랑 맞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엄마는 보통 동생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동생이 첫째를 생각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자주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거를 부모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 거짓말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태어나면서 말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2살짜리 아이들이 거짓말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거짓말을 해요. 원하지도 않는데 나 저거 갖고 싶어, 맞대를 쓰는 경우, 또 엄마랑 좋은 애착관계를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아프지도 않는데 일부러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은 보통 아이들이 자기 방어 본능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돼요. 0세부터 3세까지는 아이들이 보통 말을 하면서부터 아니면 얼굴 표정 이런 걸로 인해 자기 방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이 나쁜지 좋은지는 아이들이 아직 판단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3세부터 5세 사이 아이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거짓말이 나쁜지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3세부터 5세 사이 거짓말은 보통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또는 아이를 얼마나 혼을 내는지, 또 아이가 한창 상상력이 자극될, 또 호기심이 자극될 이런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력과 호기심에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오버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6세부터 10세 사이에는 아이들이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보통 6세가 넘기 시작을 하면은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판단력이 생기게 돼요.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중에 부모한테 혼날지, 또 부모한테 혼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또 부모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또 옆집 아이랑 많이 비교를 했을 때 이 아이한테 지게 되면은 부모한테 많이 혼나게 돼요. 그러므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아이들이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니까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많이 거짓말을 하고, 또 부모한테 이렇게 기대감을 부응하기 위해서, 또 부모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거짓말하는 경우예요. 이 10세 이후가 되면은 아이들이 자뇌가 일반적으로 쫙 다 성장을 해서 뇌 성장이 거의 완료가 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한테 혼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또 남한테 거짓말을 하면 나쁘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도 악의적인 거짓말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10세가 넘으면은 아이들이 거짓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역시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거짓말이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10세 전에 그 많은 거짓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고 성인이 되면은 그 거짓말이 대부분 선의의 거짓말로 많이 하는 편이고 약간의 좀 반사회적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자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거나 많이 강압적인 훈육을 하거나 아이를 많이 혼내거나 이랬을 때는 이 거짓말이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이런 거짓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훈육할 때 잘못된 훈육이나 아니면은 주위 환경이 조금 나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자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부모가 나랑 얘기를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유아식인데 부모가 나랑 많이 얘기를 안 하고 나랑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고 아빠랑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바빠, 아빠가 바빠.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나를 탁 내뱉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확 오는 거예요.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 하니까 엄마가 반응이 오네? 그러면은 아이가 거기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붙어요. 이게 나쁜 건지 몰라요. 이 거짓말을 하니까 부모가 반응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세 이전에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거나 너무 큰 반응이 오는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 나 때렸어. 그러면은 부모가 보통 보면 발끈한단 말이에요. 누가 때렸어? 왜 때렸어? 이런 식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날 때렸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혼냈어.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근데 아이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반응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런 가짜 거짓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전화해 보면은 그런 일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의 말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많이 낭패를 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부모님들 아이를 믿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아이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5세 이전에 아이들이 엉뚱한 말을 했을 때는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거짓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좀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좀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아이한테 지기 싫고 이런 경쟁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아이를 일부러 낮추고 자기를 올리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다른 아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 다른 아이들이 많이 싫어해. 또 그 아이가 하지 않는 거를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심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밖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날 되게 좋아해. 내가 없으면 이걸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충동성이 큰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런 아이들은 행동보다 말이 먼저 우선으로 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나 할 수 있어. 나 저거 알아. 나 저거부터 할 거야. 저거 내가 아는 거야. 나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이 앞서요. 그래놓고서는 하려고 하면 못해요. 자기가 못하는 것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충동성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보통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먼저 툭 나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충동성부터 고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너
아파 그러면은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부모가 더 아파할까봐 거짓말을 해요. 아이가 낯가림이 심해요. 밖에 나가면은 부모가 너무 아파해. 낯가림 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밖에 나왔을 때 너 여기 괜찮아? 그러면은 자기가 낯가림 심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걱정하고 울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엄마 나 괜찮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그런 게 좀 심해요. 감정 공유가 여자아이들은 되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선의적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의적인 거짓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소개팅을 나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당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진짜 못생겼네. 당신 진짜 이상해. 나 이 자리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소개팅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매너 있게 얘기하고 괜찮으시네요 이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이 떠난 이후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소개팅 주선자한테 나중에 얘기를 한다든지 기분 안 나쁘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선의적인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들은 솔직히 나쁜 건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가 나를 많이 혼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든 선의적인 거짓말이든 많이 하게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들은 부모가 많이 강압적인 훈육과 많이 혼냈을 때 아이들이 그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부모가 다혈질이거나 많이 훈육을 했을 때 아이들은 그 상황을 많이 거짓말로 모면을 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거짓말이 습관화되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 행실, 정확한 훈육, 정확한 판단으로 아이들을 훈육을 해주고, 거짓말에 대한 이런 반응 같은 거를 수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겁을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거짓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절대 먼저 화를 내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짓말을 안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 때마다 부모가 그거에 화를 내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부모가 먼저 했을 때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보통 보면은 대답이 yes or no가 됐을 때 거짓말을 해요. 너 이거 했어? 그러면은 아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너 왜 거짓말해? 너 안 했잖아. 너 이거 했잖아. 근데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대답이 yes or no가 나오게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이거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질문을 유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 숙제 했어? 근데 숙제를 안 했으면 부모한테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응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한 거 봐봐. 그러면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너 숙제 언제 다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안 했으면 나 이따가 할게 라고 얘기를 하든지, 나 지금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안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질문 유도를 해주셔서 대화를 하는 이런 습관화를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아이가 거짓말이 나오게끔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 안 돼요. 평소에 대화 습관 이런 것도 부모가 고치셔야 돼요. 또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 자체를 혼내시면 안 돼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항상 있는 거예요. 부모가 혼내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인지, 부모의 이런 반응을 보는 것들이 재밌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꼭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아시고, 이 이유가
부모가 잘못돼서 된 행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이의 다른 면에서 나오는 것인지 꼭 아셔야 되고, 그것을 부모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잘못된 거짓말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훈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돌발적인 이런 반응 같은 것들은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단 아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이것은 조금 문제 성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가 강압적으로 또는 다혈질로 아이를 혼냈을 때 그것이 습관화돼서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체벌이나 또 훈육을 빙자한 학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반사회적 성향을 띠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면은 뭐든지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옳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게 되면서 그것이 거짓말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잦은 훈육이나 훈육을 빙자한 정서적 학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보통 어린 시기에 부모들이 잘못된 훈육으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는, 부모가 성격이 급하거나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잘못된 육아 상식으로 아이들을 훈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는 아이와 많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아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바로 먼저 혼내지 마시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한 후 아이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킨 이후에 아이를 차분한 말로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거짓말은 보통 6세가 넘으면은 아이들의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세, 7세가 지난 이후에 아이가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 번 더 부모 자신의 행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던지,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아이가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인지 아이가 잘못된 것인지, 유아기에 육아를 할 때 잘못된 행실에 의해서, 잘못된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그렇게 변한 것인지, 이것은 잘 판단을 하셔서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상담을 하셔서 부모도 바뀔 건 바뀌고 아이도 바뀔 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의 거짓말, 특히 유아 시기의 거짓말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니, 아이가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본인의 아이가 첫째와 둘째, 셋째 등 이런 형제가 있을 때 또는 자매가 있을 때 아이들이 싸울 때는 정확한 판단으로 아이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훈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하고 맞는 아이 편을 꼭 드시면 안 됩니다. 딱 객관적인 판단으로 아이를 훈육을 하되 모아놓고 훈육을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불러서 개인적인 훈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아이가 잘못했으면은 잘못된 아이를 억울한 아이한테 꼭 사과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아이들의 거짓말은 무조건 이유가 있으니까 꼭 이유를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6세 이전에 아이들의 거짓말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판단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절대 충동적으로 아이를 혼내시면 안 되고, 상황 파악을 하셔서 아이를 혼내시고, 외부에서 나오는 이런 거짓말들은 꼭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좀 길게 강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한 번 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내용이 좀 많이 길었네요.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